자식이 내 아파트로 대출하려 한다면 이렇게 해라.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부모 자식 관계도 정답은 없습니다. 서로가 각자를 존중하면서 건강관리 잘하고 종종 안부 물어볼 정도면 정말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 쉽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자식이 오랜만에 전화와서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적잖이 당황하면서 뭐라 거절해야 할지 모르실 겁니다. 오늘 명언은 자식이 내 아파트에 손을 대려 할 때 대처 방안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했으니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내 아파트에 손을 대려 한다면 이렇게 해라. 안녕하세요.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식 2명 둔 사람입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게 자식에게 연락이 많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식 키워도 아무 소용없다지만 그래도 소식이 궁금하고 종종 연락하면 좋을 텐데 부모에게 안부 전화도 없고 카톡 하나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바쁘게 살아서 다 압니다.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매번 연락하고 지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또 시부모님에게 매번 전화하는 아들을 좋아하는 며느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좋지만 아들이 매번 눈치 보면서 저에게 전화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 때부터 학교 다닐 때까지 속 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내 자식으로 감쌉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뀝니다. 더 이상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 남의 자식 남편이 됩니다. 부모로서 키워주었던 고마움은 사라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자와 지 자식들 돌본다고 부모는 뒷전입니다. 전화도 줄어들고 카톡도 줄어듭니다. 생일날이야 한번 만나서 밥 먹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잘 안 합니다. 일이 바빠서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하기 힘들다 합니다. 애들 키우다 보면 얼마나 바쁜지 저도 짐작은 갑니다. 학교 수업 듣고 학원 보내고 오전 오후 다 끌려다니다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겠죠. 아이들은 놀면서 크는 법인데 요새 부모는 다 애들 옆에 딱 붙어서 키웁니다. 그러니 지들 부모는 밥을 먹었는지 잘 지내는지 관심 바뀐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오랜만에 자식 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새 잘 지내시냐 도통 전화를 못 드렸다는 상투적인 말을 했습니다. 반가운 마음이 커서 나는 잘 있다 이야기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어머니 인감도장을 한번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요새 하는 사업이 안 돼서 자금 사정이 영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화 목소리지만 겸연쩍고 머쓱한 느낌이 가득했습니다. 융자를 받으면 사정이 좀 나아지고 한 2년 뒤면 좀 사업이 풀린다고 말합니다. 제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 아들이 당황했는지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주저리 자기 말만 하다가 말이 멈춘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을 타서 저도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이렇게 전화까지 와서 어렵게 이야기를 꺼낸 걸 보니 너도 참 사정이 급한 것 같구나. 어렸을 때도 내가 너 키운다고 이곳저곳 돈도 빌리고 허드렛 일도 하면서 키웠는데 그때 생각이 난다. 특별히 모난 데 없고 남들에게 피해 준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커서 너무 고맙다. 그렇게 잘 키워서 너를 네 아내에게 장가를 보냈다. 이제 너는 네 아내의 사람이다. 나는 네 아버지하고 남은 여생 잘 보내려 한다. 경제적으로든 마음적으로든 건강이든 네 아버지랑 죽든 싫든 같이 보내려고 한다. 너도 이번 문제를 너의 아내와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바란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다.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 제 말이 끝나자 아들은 제가 대출금 안 갚을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뭐라 말을 했는데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사업 자금 빌려주는 게 뭔 그리 대수냐라는 느낌의 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에는 어머니만큼은 저를 이해해 주실 거라 믿었는데 서운하다고 말하더군요. 본인이 나이가 들면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도 알게 되겠지요. 지도 자식이 있으니 나중에 지 자식 크면 느끼게 되겠지요. 본인이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돈 빌려달라 하면 어떤 마음일지. 그래서 저도 특별히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 좋게 말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부탁 전화를 끊고 나서 잡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지도 얼마나 힘들면 평소 전화하지도 않던지 엄마에게 전화를 했을까?
저도 오히려 더 냉정하게 윽박지르면서 거절을 했어야 하지 않나. 제 평생 모은 아파트를 지키기는 했지만 자식이 많이 서운해하지는 않았을까 대래 걱정이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1년간 아들에게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자주 전화하거나 카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충격이 크거나 서운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빚 보증 서주었다가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자녀에게 돈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평소 제 생각을 잘 정리해 두고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을 했었나 봅니다. 자식은 부모 나이가 80을 넘어가면 더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한 생각이지만 부모가 죽으면 부모 아파트를 상속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 사업자금이나 양육비에 부모 아파트 가격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혹시 100세 이상 장수하게 되면 지들 나이도 6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돈이 필요하게 되면 그냥 미리 받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선을 넘고 부모에게 아파트를 미리 증여해 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증여가 안 되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고 싶어 할 겁니다. 제 아들은 두 번째 경우인 아파트 대출이라도 먼저 받고 싶은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결국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자식에게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80이 넘다 보면 저도 마음이 약해지고 욕심이 없어집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닙니다. 살아갈 날이 많든 적든 간에 이렇게 자식에게 뺏기는 삶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와 제 남편이 죽는 날까지 몸뚱이 하나 누울 집은 있어야 됩니다. 집을 뺏기면 그때부터 제가 오히려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힘들더라도 눈 딱 감고 딱 잘라서 거절을 해야 합니다. 저희 재산은 내가 살아생전에 나를 돌봐준 사람에게 주든 친한 사람에게 주든 제 마음입니다. 제가 죽고 난 다음에야 지들이 나누어 갔든 알아서 할 일이죠. 저는 살아생전에 제가 이룬 평생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식이 결혼하면 남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재산은 절대 주지 말고 자식들을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자식 키우는 기쁨은 어렸을 때 5살까지 정도입니다. 건강하게 잘 키워서 사회에 내보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이미 제 역할은 자식을 키워서 장가 보낸 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도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게 건강관리하며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자식도 마찬가지로 제가 걱정하지 않게 저희 아파트를 탐내거나 도움을 바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제가 가진 오랜 생각입니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재산은 존중하고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부모 자식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어떠셨나요? 자식이 내 아파트로 대출하려 한다면 이렇게 해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명언을 듣고 마음의 지혜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한 번만 클릭해 주십시오. 언제나 감사합니다.